이른바 이제 혈연 지연 그 카르텔 중에서 저는 제일 강한 카르텔이 전연 카르텔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대에서는. 전연? 전화번호부. 전화번호. 취업 청탁 전연. 또는 사건 무마 온갖 종류의 불법적인 행위들이 그래서 휴대전화 압수하면 큰일 나잖아요. 카톡 카르텔. 예. 옛날에 우병우도 뭐 옛날에 그 고위 정관들도 뭐 전화 변론 막 이런 말도 그렇지.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선임기 안 내고 그냥 전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민원을 수십 번 넣어도 안 되는 안 들어주고. 일들을 어떤 사람은 네. 전화 한 번으로. 동네 사우나에서 얼굴 한 번 보고 한마디만 해도 해결돼요. 아니 그 정원유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뉴스쇼도 다른 사람들 다 넣어도 안 받아주는데 그렇지. 특정 정치인만 들어오면 마이크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 신기한 거예요. 그런 그렇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 지금 말씀대로 이제 이 사람들이 호민관으로서 각자를 생각하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이제 사회적 관계망이라고 하는 것이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연결돼 있고 또 뻔하잖아요. 뭐 우리 저 신인규 변호사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왜 부자들이 재벌은 아예 불이면 되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중견기업가들이 다 검사 사위 맡고 싶어해요. 그렇죠. 왜 불법 행위 저지르고 무마시키려고 하는 거죠. 비빌 때가 필요하다 이런 거죠. 일들이 다 지속되는 일반 네트워킹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라도 저는 못 깬다고 생각해요. 인간 사회. 인간 사회에서는 이런 네트워크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네트워크가 범죄다. 그런 네트워크를 이제 뭐랄까 노골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억눌러야 된다라는 정도의 그런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고요. 선출 권력은 결국은 그거 정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인 거예요. 이게 민주사회가 갖는 이제 우리가 형식적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얼마나 정말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되는 민주사회가 되느냐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는 게 늘 이런 갈등들, 고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기득권을 침해하고 기득권을 억압한다라고 하는 판정이 되면 한국 사회는 또 전가의 보도가 있죠. 빨갱이들이다. 반국가 세력. 예. 그렇지. 기득권 세력 이번에도 이제 예컨대 이재명 대표 발언 중에서 저는 좀 납득이 안 됐던 게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뭐 국가 재정을 쏟아부어서 AI 대기업을 만들게 되면 그 국민주 한 30% 정도 국민 기업이라 안 하고 펀드라 그랬어요. 펀드죠. 네. 펀드를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세금 좀 덜 걷으면 되는 거 아니냐. 사실은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나라들 유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국민들 그냥 사실 거저 먹고 살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시스템들이 있어요. 이건 자본주의에서도 이제 공적 투자가 얼마든지 가능한 그리고 가능해지는 곳인데 그걸 가지고 뭐 기업의 것을 뺏으려고 든다. 약탈 경제 막 이렇게. 노르웨이 국부 펀드가 사실은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나눠 줬어요. 사실은 노르웨이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죠. 예. 예. 조선업 다 망하고 그랬어도 예. 이제 이제 북해 유전 그렇죠. 그 예. 펀드 가지고 국민들 다 먹고 산단 근데 말이에요. 그 개념이 대만에도 있고 네덜란드에도 다 다 있고 요즘 플랫폼 많이 쓰잖아요. 아니, 싱가포르도 있지. 네, 플랫폼도 저 같은 사람도 보수지만 플랫폼세 걷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모두의 DB를 갖다 쓰잖아요. 그건 사회주의가 아니고 유럽의 생각이야. 유럽 사람들 생각이야. 네. 유럽 사람들 생각이 여기서는 사회주의가 되는 거야. 워낙 잘 하시겠지만 예.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도 좀 면구스럽습니다만은 사실은 제 세계 대공황 겪고 특히 2차 대전 겪고 나서 이 자본주의 경제에서도 이제 그런 생각들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잖아요. 예. 뭐냐면 시장 자체는 이제 지금 뭐 신자유주의에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시장하고 뭐 거의 같다고 보는데 예. 도덕 법칙과 경제 법칙은 무관하다라는 거였어요. 예. 경제 법칙은 자체 법칙이 있어서 그렇죠. 도덕 법칙에 이게 원칙적 도덕적 규칙에 따라서 경제 법칙에 예. 간섭하기 시작하면 시장이 제대로 안 돌아간다. 시장 규제다. 이러면 시장이 망한다. 이런 생각들이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2차 대전 이후에 인류가 그 당시에 합의했던 생각은 뭐냐면 신자유주의가 나오기 전까지 합의했던 생각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들 모두가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합리성을 띈다고 한다면 마약 시장 왜 막느냐. 노예 시장을 왜 막느냐. 그렇지. 최저임금은 왜 정하느냐, 부정식품은 왜 규제하느냐 이런 의문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합의한 사항은 뭐냐면 시장 자체를 도덕적 합의의 기반 위에 올려 세워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시장이 전제죠, 예. 도덕적 법칙과 무관한 공간이 아니라 도덕적 합의 위에 시장을 올려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게 규제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도덕적 합의에서 시장의 어느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시장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거기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그것도 좋은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당연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기업이라든가 공공투자라든가 또는 시장에서의 손실을 감수하고
이제 국민에게 혜택을 줘야 될 영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판단을 안 해요. 왜? 시장 자체가 만들어내는 이제 계급, 불공평성, 불공정성, 독점 지향성 이런 것들하고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시장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제 국민 펀드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반시장적이라고 그렇죠. 주장을 하고 반시장적이면서 공산주의라고 주장을 하고 예. 이게 하나의 습관이 돼 버렸어요. 예. 그렇게 지금 우리 사회가 좀 민주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 특히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교정 또는 정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민주적 원칙들 이런 통제들을 전부 사회주의로 보는 굉장히 잘못되고 왜곡된 인식 체계에 이제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쉽지 않은 문제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요. 전 이번에 그 엔비디아 논의를 보면서 네. AI 기술이라는 게요. 국가가 투자하지 않으면은 이 효과를 못 낸다라는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산업 특성이 하나가 있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압도적 생산성이 나옵니다. 압도적 생산성이라는 걸 지금 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어쨌든 그런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압도적 생산성이 나오면 이걸 어떻게 나눌까를 당연히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AI 도입되면 진짜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오히려 기본소득도 보수든 진보든 이제 다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걸 반시장이라고 공격하잖아요. 그럼 저는 역으로 물어봅니다. 국민의힘 당원 강령이 있어요. 거기 1조 1항에 뭐 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1조의 1 가장 위에 있는 게 기본소득을 해서 AI 시대를 대비한다고 자기들이 써놨어요. 아 진짜? 김종인 위원장 때 넣어놨습니다. 너무 명문이에요. 기회다원주의 모델과 지금 한국은행이 얘기하고 있는 기회다원주의 모델과 AI 시대로 산업을 재편한다. 기본소득이 거의 명문으로 나오고요. 아. 또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계획경제했잖아요. 아. 아니 박정희 대통령을 누가 반시장주의자라고 얘기하고 누가 빨갱이라고 공격합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가 AI 가지고 지금 뭔가 창조적인 아이디어 다른 나라에서 다 하는 거 그리고 본인들 강령에 나와 있는 걸 하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반시장 약탈 경제로 둔갑을 시켜서 비판을 때리면 야. 저는 국민의힘 사람들 최소한 자기 당원의 강령에 1-1은 읽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김종인 위원장 나갔을 때 강령을 바꾸든지 저는 정말 이게 너무 정말 답답해요. 무조건 사회주의자로 낙인 찍고 싶은 거야. 답답해요. 딱지 아니 찍고 싶... 강령 한번 저기 읽어보세요. 진짜 국민의힘 있으면 너무 국민의힘 페이지에. 강령 읽기 전에 네. 헌법 전문부터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아 정말 이거는 진짜 신기한 공격입니다. 신기한 공격. 근데- 헌법 네. 전문의 원칙조차 다 깨어온 것이 그렇지. 국민의힘이잖아요. 제가 요것만 읽어드릴게요. 그 강령입니다. 네. 누구나 누리는 선택의 기회라고 돼 있고요. 국민의힘 가보세요. 예. 국가죠.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 와. 아니 이렇게 써놓고서 비판하면은 너무 자신들의 무지함이나 뻔뻔함을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주의 정당이네요. 사회주의 정당. 이거 해산해야 될 것 같아. 이게 빨갱이들 이거 안 되겠습니다 진짜로. 아니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들 단 강령도 안 읽어보고 정말 근데 한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저 꼭 드리고 싶어서 그 어쩌다 보니 우리가 이런 분들이 20% 저는 15%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한 20% 정도 이거 진짜 믿고 있는 왕정 같은 세상을 믿고 있고 신분 차별의 세상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당이 또 주요 정당이야 한국에. 근데 민주주의는 또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사라질 때까지 거의 소수화될 때까지 합의를 안 해줘야 되는 건지. 이게 굉장히 좀 우리가 네. 실험적인이라고 할까요? 네. 어떤 좀 세계사의 한 좀 모델, 특수 모델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번 이제 1910년까지 이제 지구상에 왕이 없는 나라는 미국과 프랑스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1917년, 8년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두 종류의 왕이 없는 나라가 생겨요. 더 생겨요. 네. 한 종류는 아시다시피 이제 러시아 혁명 이후에 나타난 소련 사회주의 소련이었고요. 이제 여기서도 프랑스 혁명 때처럼 일반 이제 민중이 황제를 죽였죠. 두 번째로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터키 제국, 독일 제국처럼 전쟁 패전 때문에 그냥 왕이 쫓겨내버린 그런 체제들이에요. 거기서 이제 공화국들이 막 생겨났죠. 예. 동유럽, 중부 유럽에서.
근데 왕이 없어졌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왕이 없어요. 예. 나라가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건가? 이승만을 우리는 4.19로 이승만을 몰아냈다고 했지만 네. 이승만이 이제 하와이에서 죽어서 나간 거죠, 그냥. 죽어서 국내로 돌아왔을 때 네. 상복 입고 거리 나선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몇 년도입니까? 1963년일 거예요. 63년인가. 제가 본 그 화면에는 비디오 KBS에 굉장히 많은 화면들이 있는데 이승만 씨 생일 때가 우리가 그때 그 국경일이었죠. 예. 몰랐죠. 이승만 전 대통령 생일 때가 우리 국경일로 지정됐어요. 그리고 일본 차처럼 생긴 그 뭐 포드 T처럼 생긴 이거하고 말탄 기마병이 이렇게 가요. 그럼 이게 안에 이승만 대통령이 타고 있는데 몇 년생이세요? 아니 저희 KBS KBS요. KBS 그 이 영상실록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유심히 봤거든. 절을 하더라고. 예. 왕이었어요. 절을 하더라고. 생일이 국경일이고 절을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여담이지만 이승만 생일이 안중근 의사 순국일이에요. 같은 날이에요. 3월 26일. 예. 그래서 안중근 의사 추모 사업도 못하게 했어요. 어. 자기 생일날 이렇게 누구 제사 지내는 거 네. 나쁘다고 해가지고 그럴 정도였거든요. 왕이었어요. 왕정 체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왕이 사라졌을 때 예. 그때는 마치 왕이 있을 때는 어. 나라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통합돼 있었어요. 왕에게 충성하면은 충군 애국이고요. 애국이라고 하는 게 뭐냐 질문하면 1890년대 대한제국 시대에 우리 한국인들에게 애국은 너무나 간단했어요. 왕에게 충성하는 게 애국이에요. 그래서 그냥 애국이란 말을 단독으로 안 쓰고요. 충군 애국이라고 썼어요.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이 곧 애국이다.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임금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는 그건 역적이고 반국가 세력인 거죠. 그런 개념이었어요. 근데 왕이 사라지고 이제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 태도를 내세우는 사람들끼리 서로 자기가 잘하겠다고 선출직 뭐가 되겠다고 경쟁을 하는 상황을 보면 나라가 민족이 분열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지금도 아직도 그런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국회 맨날 싸우기만 한다고. 싸우라고 있는 게 국회인데 맨날 싸우기만 한다고. 저거 다 국민 100% 국민 통합을 할 수 있는 지도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지도자가 나오면 안 돼요, 민주국가에서는. 근데 윤석열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건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 충분 애국이에요. 애국이 뭐냐 지금 물으면 사람들이 잘 대답을 못해요. 성적이 흔드는 게 애국인가? 태극기 흔드는 게 애국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좀 심리, 집단 심리가 있었어요. 왕이 그렇게 갑자기 자기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쟁에서 패배한 다음에 왕이 갑자기 사라진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아, 우리가 분열돼 버렸다. 이 분열된 상태에서 이걸 다시 통합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민족적 구심점이 필요하다. 이런 욕구가, 이런 욕망이 히틀러를 만들었어요. 나치즘이나 파시즘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이른바 왕정 체제가 붕괴해 나가는 과정에서 군주에 대한 군주를 잃었다는 상실감, 대중적 심리가 또 다른 군주를 만들어낸 거예요.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독재적인 군주들을 만들어낸 거죠.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도 바로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윤석열을 본인이 스스로 군주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자기에게 반대하는 세력은 전부 반국가 세력으로 뭐 단정을 했어요. 그걸 일종의 끊임없이 협상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적 반대 대립 세력이 아니라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을 해버렸죠. 그리고 실제로 죽이려고 했고요. 거기를 지지하는 것 자체가 이른바 군주제 시대 마인드인 거죠. 역적들을 죽이십시오. 라는 거예요. 최인규가 4.19 때 발포 명령자로서 5.16 나고 나서 사형을 당해요. 당시 내무장관이었죠. 기자들이 참 짓궂었어요. 우리 최경희 기자님은 안 짓궂으신데 그때 기자들도 짓궂은 사람 많았어요. 아버지가 살아있었거든요. 예. 최인규의. 아버지한테 가서 인터뷰를 해요. 아들이 사형당하게 생겼는데 소감이 어떠시냐고. 이 영감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 아들은 임금께 충성하다 역적들에게 잡혀 이제 죽는 것이니 만고의 충신이요. 우리 가문 대대로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심리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한편으로는 군주제의 회귀 심리일 뿐만 아니라 파시즘 심리예요. 그러네요. 파시즘 자체가 그렇죠.
1인이지. 예, 비렐름 황제가 물러난 것이 1918년이고 독일에서 그리고 나서 10년 뒤에 히틀러가 이제 총리가 돼요. 10여 년 뒤에 그런 상태가. 그리고 나서 이제 히틀러는 다시 위대한 독일 만들겠다고 이른바 이제 자기가 비렐름을 대신하는 실질적인 황제 자리에 오른 거죠. 모든 이제 민주적 원칙들 파괴하고 그다음에 반대 정파 사람들 체포하고 죽이고 이런 방식들로 해놓았거든요. 지금 거기에 그 열망에 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다시 파시즘을 통해서 군주제 문화를 재건하자라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현재 이 사람들의 좀 태도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파시즘은 세계사적으로 망한 방식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전쟁을 벌여서 철저하게 망하든가, 그게 이제 2차 대전이었죠. 파시즘이 그렇게 망하든가, 아니면 이제 시민혁명으로 무너지든가, 다시 못 살아남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상대해야 하고 있는 이 상대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글로 끌려가 버렸잖아요. 뭐 끌려갔는지 아니면 그 중추였는지 정도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광장에 나와서 탄핵 무효 외치고 만약에 탄핵되면 헌법재판소 쓸어버리자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파시스트거든요. 전형적인 파시즘이에요. 근데 이게 세계사적 좀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걸 어떻게 이 파시즘 세력을 민주적 테두리 안에서 서서히 녹여버릴 수 있을 것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우리 K-데모크라치 같은 세계사적 좀 실험 케이스가 돼버렸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신인규 변호사님 뭐 더 덧붙이시죠? 아니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들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요거는 한 두세 번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대학교의 명 강의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